맞아. 이 발음이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껌 한번 씹은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지우TV 김세형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 시간 관리 잘 못하죠. 근데 지킬 수 있는 시간 관리, 플래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대치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최세인 소장님 모시고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인 소장입니다. 그러면 빰빠밤. 그러면 아이들을 만난 다음에 소장님과 아이들이 케미가 좋아서 어떤 그 행동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아이들 시간 관리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님도 못하는 일인데. 맞아요. 네.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리가 아이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습관으로 정착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만 정착되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루 순간에 습관이 변화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 이 부분들은 본인이 그런 생활 속에 이런 부분들이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 습관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 3개월 정도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랑 수업하고 강의할 때 네. 보통 100일 이야기 하거든요. 100일이면은 곰도 사람이 되는데 3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몸에 익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패턴이 잡히기 때문에 100일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습관이 좀 잡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 6개월, 1년 또 이상 걸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심리적으로 저항이 심한 건가요? 어떤 습관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이 안 되던가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시간 관리 해도 이 시간 관리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성적 변화라든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목표를 세웠을 때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런 어떤 성적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당연히 실망하게 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끝까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시작은 소장님의 동기부여고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서 다시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동기부여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첫 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 손에 자물쇠처럼 묶여있는 그런 그림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애들한테 네. 물어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너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열에 8, 9은 핸드폰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아이들이 본인의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것조차 할 시간이 없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절제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보다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를 친구들이 명확히 깨닫는다면 그걸 한 다음에 스마트폰 있다 조금 있다 해야지 미루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점점 뒤로 밀려 후순위가 돼서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본다면 학생들의 시간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네. 네, 여기 페이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시간 관리 못하는 이유는 못하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 아예 귀찮아서 한 번도 안 써본 아이들. 예,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또 계획만 세우고 실행 못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3번째 유형은 계획 실행은 잘하는데 평가가 따르지 않는 유형.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은 2%가 부족한 유형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안 쓰거나 또 계획만 세우고 실행 못하거나 또 계획과 실행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평가가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플래너가 오래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귀찮아서 아예 안 쓰는 유형에 대한 얘기, 그 다음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못하는 유형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네. 계획과 실행은 잘하는데 평가가 없는 유형, 요 위에 창에 잘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소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반성과 성찰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공유하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보면 프로 잔소리꾼이시네요. 네. 네, 직업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잔소리라기보다도 네. 공감해 주는 거죠. 응원해 주고. 공감과 응원으로 학생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럼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다면 명확하게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나에게 가장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죠? 알지만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렇죠.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급한지.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네. 그래서 점차 우선순위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거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들 여가 활동이라든가 물론 여가 활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서 공부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가 자연스럽게 잘 되겠죠.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에 말씀하신 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니, 약간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애들이 스마트폰이 방해가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여가도 중요하다. 네. 요즘 우리 아이들도 여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어떤 친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본인의 시간을 설계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본인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정 시간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하면서도 가장 급한 게 고정 시간이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부가적으로 학교 가거나 학원 수업을 하게 되면 수행평가라든가 학원 숙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물론 여가 시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해야 되고 정시 공부해야 되고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 복습도 해야 되고 이거 뭐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아이한테 주고 나서 이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 나쁘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난 건가요? 마음만 급한 네. 경우가 있어요. 네. 해야 될 것들은 아는데 네. 그러면 그걸 언제 몇 시에 정확하게 할 건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내일 5시에 숙제할 계획이 있는 아이는 숙제하겠어 안 하겠어요? 내일 5시에 숙제할 계획이 있으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일 5시에 아무 계획도 없는 아이는 그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숙제가 있더라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면 이거를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과 게임 등의 방해 요소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기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기 울면 스마트폰 손에 쥐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잘하는데 뭐 이게 쉽게 노출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죠.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는 이제 절제하는 거를 배우는 것들이 중요한 때죠.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절제하고 그게 이제 어른이 돼가고 또 학습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삶이. 그러면 사실 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강약 중에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거고 네. 공부나 숙제나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적은 거고 하고 싶은 마음을 크게 만들어준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플래너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작은 성공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성공 경험이요? 네. 하루하루 내가 오늘 뭐 무리하게 계획 세운 게 아니라 내가 1시간 공부하겠다. 그럼 1시간만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밤에 느꼈을 내가 오늘은 잘했네. 뭐 5시간, 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을 하더라도 본인이 세운 계획을 성취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플래너는 지속될 수 있고 시간 관리가 지속될 수 있거든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플래너 사용이 필요한 이유가 되었네요. 위에 계속해서 요 참 보이시죠? 같이 보시면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사용이 필요한 이유, 뭐 플래너 사용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어른들도 사실은 다이어리를 매년 초에 사지 않습니까? 네네. 매년 초에 다이어리를 사거나 핸드폰에 뭐 다이어트 어플을 깔거나 핸드폰에 가계부 어플을 깔거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잘 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플래너 사용이 어른들도 필요하겠지만 학생에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플래너 사용이 필요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플래너를 사용하게 되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시간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시간을 알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된다는 거고, 관리가 된다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자기 시간을 아는 단계.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어떤 플래너가 아니라 우선은 내가 내 시간을 명확하게 아는 거. 우리 가계부 쓸 때도 마찬가지. 용돈이 얼마고, 그럼 내가 하루하루 쪼개서 얼마씩 써야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는 거. 이런 예산을 세우듯이 시간도 아이들이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고 일주일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의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게 되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죠. 이제 만약에 월급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네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좀 유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금 관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본단 말이에요. 네.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잠을 안 자고 가용 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런 여유 시간을 무언가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또 버려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마치 자영업자의 현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용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측정하는 게 일단 1단계다. 그렇죠. 그럼 2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플래너라고 감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빈 시간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한 폼이 있어요. 그 시간을 계획하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고정 시간, 주도 시간, 일상생활 시간, 그리고 여가 시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플래너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플래너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더 높여가고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플래너 이른바 168 플래너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168이죠, 근데?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24 곱하기 7 해서 네. 그래서 보통 하루 24시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인 줄은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 168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플래너 명칭도 168 플래너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이라는 거기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두 번째 말씀, 시간 낭비 요소를 줄인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그런 168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약속 이런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168시간 중에 고정 시간, 주도 시간, 일상생활 시간, 여가 시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을 통해서 168시간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68시간을 고정적으로 관리한 친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선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은 성취감, 성공 경험. 성취감을 그렇죠. 통한 동기부여 제공. 네. 그게 저는 아이들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 시간을 자기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했을 때 오는 그런 뿌듯함. 물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또 본인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저는 플래너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로 그 동기부여라는 것은 작은 성공으로 쌓여서 이루어진 어떤 자신의 패턴, 생활 습관, 루틴을 만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업과 생활의 균형 유지. 그럼 자기 여가 시간마저도 아이들이 잘 지킨다는 얘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조율할 수 있는 거죠. 나 이거 좀 힘든 것 같아. 그럼 여가 시간 늘려도 됩니까? 그럼요. 왜냐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에 대한 보상 시간도 꼭 줘라. 그럼 일주일 중에 2시간 정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럼 주말에 나에게 보상하는 시간, 그러면은 너무나 뿌듯하고 당당하게 내 시간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죠. 즐길 수 있는 시간 자체도 계획을 세워서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성취율이 좀 낮거나 이런 보상 시간을 줄이게 됩니까? 그럼요. 스스로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아이들이 의외로 하루하루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시간들을 평가할 때 의외로 자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뭔가 변화의 어떤 시작이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평일에 학교 다니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다닌 애들은 또 주말 시간 자기에 대한 어떤 보상 시간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못했다 그러면 주말에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평가도 애들이 남기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또 주말 시간을 또 다르게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